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초부터 강의를 계속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조정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 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는 계좌로 다시 변화를 시킬까.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또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흔들흔들 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가 한 2, 3주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를 드리자면 2차 전지 그냥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이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주식시장에서 말이 안 통한다. 뭐 그럴 정도로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오늘 강의는요,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2차 전지, 큰 시세를 한번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2, 3주 전부터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어수선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야지 저 문종과 함께 2차 전지를 연초부터 하신 분들은 계좌가 굉장히 풍성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놓으신 분들은 계좌가 그렇게 큰 수익은 아직 도달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조정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준비를 잘 하시면은 올 하반기 지난 1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줄 수 있는 2차 전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제가 늘 강조를 드리죠. 제가 한 2, 3주 전부터 2차 전지 제가 메인 플레임으로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이 프레임을 말씀드린 그 바로 직후부터 에코프로 그 시장의 현재 대장주죠. 그게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그 1분기 때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거의 한 뭐 600%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죽고 그리고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고 했는데 바로 급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조정을 또 들어가고 있죠. 자, 2차 전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현재 시장의 대세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다. 지난 1분기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증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대세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도주. 자, 이거는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 지속되는 산업이 2차 전지밖에 없어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우려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역은행들이 일주일 단위로 하루 건너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경기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은 유일하게 2차 전지다. 그래서 대세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그 위치는 여기 써놨는데 발목 수준이다. 발목. 발목 수준이다. 이 발목 수준이 뭐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앞으로 2030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 침투율,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전기차 침투율이 50%에 도달하는 시기. 자,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급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이잖아요. 자, 전기차가 본격화가 된 시기가 2020년도입니다. 자, 그 뒤로 지금 현재 2023년 3년 지났어요. 앞으로 7년이죠, 7년. 그러면은 이거는 발목 정도 수준이다, 발목.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시장 침투율이 10%인데 자, 올해 한 15%를 예상을 해요. 이 10%에서 15%, 이 15%에서 20% 넘어가는 요 간극, 이거를 캐즘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과연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뭐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최근에 보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뭐 매도 의견도 나오고 또 어떤 뭐 의견은 뭐 목표가는 상향했지만은 뭐 홀드 의견을 내고 이게 뭐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밸류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천차만별로 많이 나와요. 그게 모든 산업, 과거에 반도체가 그랬었고요. 가장 가까운 전에는 뭡니까? 애플의 스마트폰이 그랬었어요. 시장 침투율이 15%에 도달하는 시기에 항상 큰 산업이 변화를 일으킬 때 기존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그 산업의 왕자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은 뭐가 될까요? 뭐 도요타라든가 현대기아차, 벤츠, 크라이슬러, GM, 포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15% 침투율을 넘어가는 이 시기부터는 편안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도기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 2차 전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가 이런 표현을 처음 쓰죠. 아직 갈 길이 멀다. 왜 그런 거 하니? 자, 2022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10%예요. 그런데 미국이 작년에 5.8%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에 도달하는 시기, 10%에서 15%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굉장히 이 말 저 말 노이즈 변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조정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늘 그러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얼마 전에 미국이 2032년에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을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까지 방한을 해서 얼마 전에 반도체도 뭐 이렇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배터리도 자기네 미국 안에서 공장 지어서 생산해서 완성차 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까지 하고 보조금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자, 그럼 지금 2022년도에 5.8%가 2032년도에 67%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10년은 10년, 그쵸? 미국이라는 시장이 10년 동안 10배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10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DI 그리고 SK 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회사들이 전부 지금 미국에 다 진출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뭐예요? 지금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GM,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GM, 포드. 자,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전기차를 라인업을 계속 갖추고 있는데 얘들 지금 배터리를 어디에 쓸까요? LG하고 SK 거를 제일 많이 써요. SDI하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고 그만큼 미국의 법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싸다는 CATL 계속 나오잖아요. CATL. CATL이 뭐 글로벌 1위다라는 그 뉴스 그런 거 많이 됐잖아요. 신문 보도도 하고 우리나라 국내 셀 3사를 맹추격하고 있다. 좀만 있으면은 뒤집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안 쓰잖아요. 얘들 거. 얘들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 LFP를 쓰고 있어요. 테슬라의 고급 상위 모델은 프리미엄급은 LG엔솔 걸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싼 가격, 대중화되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파는 자동차, 그게 테슬라의 LFP예요. 자, 테슬라 모델 3. 자, 같은 모델 3인데 이게 국내, 우리나라하고 유럽에서 파는 에너지 용량 있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달라요. 중국에 파는, 현지에 파는 거하고. 그만큼 프리미엄급이나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내수용으로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CATL. 그렇죠? 자, 우리나라하고 유럽에 파는 거는 LG 거를 써요. 지금 미국에 있는 GM 포드도 마찬가지로 합작사가 전부 다 LG하고 SDI, SK온이잖아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F150 같은 경우는 주력 차량이잖아요. 주력 차량. 그거를 지금 SK온하고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든 노이즈를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야, 미국이 5.8% 침투율인데 2032년, 10년 뒤에 10배가 성장한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안에서 전부 다 LG, SDI, SK온, 이거 세 개만 쓰잖아요. 자,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LG LA솔루션, 삼성 SDI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SK온은 적자가 지속이죠. 얘는 왜 그럴까요? 석유화학 부문,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공장 수율을 잡는 과정에서 투자 단계. 내년 되면은 또 달라져요. 근데 지금 현재 LG하고 SDI는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실적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납품하는 회사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큰 게 양극재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양극재의 대장이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M. 자,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자, 이 회사들 실적 발표했죠. 연간 실적이 조 단위로 나와요. 조 단위로 분기가 이제는 그게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주가는요. 실적을 그렇죠? 미래 실적을 현재에 반영하는 거예요.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나 신문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2025년도 거, 2030년도 거 밸류를 전부 다 멀티플을 땡겨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매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갈 길이 먼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전부 다 각자의 생각을 낼 수는 있지만은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중심을 똑바로 잡고 여러분들 이런 조정기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계속 강조드리죠. 이번 조정기 때 여러분들이 배터리 싸게 사서 하반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국내 3사 총 북미의 미국이죠. 자, 미국에 자, 544기가와트시를 건설을 해요. 자, LG 엔솔이 보면은, 자, 여기 보면 GM, 스텔란티스, 일본의 혼다, 현대차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다 이렇게 하죠. 25년도, 제가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25년도를 잘 보시라고, 요거. 25년도, 26년도, 자, 25년도, 26년도. 자, 2025년도에서 2026년도가 뭐냐면은 지금은 한 회사당 전기차를 라인업을 갖춘 차종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서 2026년도가 되면은 대량 생산 체제로 나가요. 국내 현대 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전기차 진출을 선언하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아이오닉으로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얘들이 지금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수율을 맞춰서. 그러면은 2025년도, 2026년도에 GM, 포드, 폭스바겐, 국내 현대기아차 전부 다 이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전기차 차종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밸류체인을 다 갖고 라인업을 다 갖춰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들어가요. 자, 지금 국내 3사가 이걸 준비하는 거는 이 앞전에 25년도, 26년도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주한 게 올해 1000조가 목표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2월 달에 달성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1000조 중에 40%는 양극재라고 그랬어요. 자, 양극재. 자, 1000조의 40%는 얼마입니까? 400조라고 그랬죠, 제가. 자, 이 400조가 양극재인데 이 400조라는 돈이 뭡니까? LG화학 양극재 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요 회사가 나눠 갖는 거예요, 요거는. 거기에 LG엔솔은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뭐 벨기에 유미코어라든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그냥 이렇게 나눠 가져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서 2026년도까지의 포커스 수주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그 반값 전기차 낸다고 나오잖아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포드, 뭐 GM, 폭스바겐 전부 다 반값 전기차, 즉 3천만 원 전후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가 포커스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프리미엄급이에요. 프리미엄급.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까지 나오면은 이 금액은 훨씬 더 상식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커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뭐 2025년도 밸류다, 2030년 밸류다 그렇게 해서 주가의 평가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상식적인 생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자, 2차 전지가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 EV라고 하죠. 전기차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중간에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과연 전기차에만 쓰일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000조, 현재 확정된 거 1000조, 시장이 더 대량 생산으로 가면 더 커진다 그랬죠? 반도체 시장을 한 5배 정도를 넘어선다 그래요. 예측치를. 배터리 시장이 2030년 되면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배 이상으로 커진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EV 기준으로. 전기차 기준으로. 그런데 최근에 뭡니까? 2025년도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을 나는 공중 택시. 여기에 지금 배터리 다 채용돼요. 이거 25년도에 상용화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 여러분들 최근에 로봇 이슈 엄청나게 많았죠. 로봇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거 들어가죠. 지금 과거에는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는 각종 IT 기기예요.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PC, 노트북, 그렇죠? 이 PC가 노트북이죠. 태블릿. 그런 거에 거의 들어간 거예요. 이건 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동 공구. 다이슨이 무선 혁명을 일으키면서 다이슨 청소기가 시작된 게 2018년도예요. 이때 주가가 한번 확 올랐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동 킥보드. 여러분들 2018년도, 19년도에 아파트 곳곳에 무슨 막 전동 킥보드 쌩쌩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다니고 했잖아요. 그때 또 주가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다이슨과 전동 킥보드 요게 플러스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양극재 회사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전기 스쿠터. 자, 서울시에서요. 2025년도까지 배달 오토바이. 집에서 시키잖아요. 음식 시켜 먹으면 배달 오토바이를, 그리고 택배 차량
전부 다 전기차. 차량은 배달 차량은 전기차.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전기 스쿠터로 바꿔야 돼요. 2025년도까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동차에 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거 파급 효과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도시마다 다 이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드론. 자, 드론도 지금 보면 취미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상업용으로 나오죠. 우리 지금 보면은 올림픽 경기나 뭐 그런 거 운동 경기 같은 거 보고 드라마 뭐 그런 거 촬영장 겉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떨까요? 드론 막 날아다니죠, 드론.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군사용도 많이 나오죠. 군사용. 정찰 뭐 드론이 날아다니느니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론도 개발이 됐다느니 별별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응용해서 발전이 되는 게 배터리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그 제일 큰 게 현재는 EV 전기차로만 집중이 되지만은 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항공 모빌리티예요. 거기에 지금 큰 대륙을 그러니까 그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선박들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근거리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 개발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져요. 이 천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조가. 천조가 아니에요. 상상을 항상 넓게 열어놓고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 SL3사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수주 총액이 725조 원인데 이게 첫 시간대 강의한 거예요. 첫 시간대. 자, 2023년도에 1000조 원 돌파가 전망인데 이미 2월 달에 넘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이 화면을 갖고 말씀드렸어요. 자, 배터리, 요게 배터리고 요게 양극재예요. 자, 배터리의 원가의 40%, 평균 40%가 들어가는 게 양극재라고 그랬죠. 그럼 배터리가 100이 팔리면은 양극재는 40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 2022년도 작년에 자, 이거 보면은 양극재가 배터리보다 항상 낮았어요. 수출 현황이 양극재 수출 현황이 그런데 2022년도에 배터리는 65억 불 수출을 했는데 양극재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기존에는 이 양극재가 자, LG 엔솔은 어디? LNF. SDI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SKO는 이것도 에코프로 BM. 뭐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전부 합종 연행이 들어가죠. 서로.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그런데 국내 3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출이잖아요. 수출. 양극재 수출 현황이 셀보다 더 많이 팔린 거는 뭐냐면은 테슬라에다가 직납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폭스바겐이 내재화시킨다 해서 이쪽에도 하고 노스볼트라는 유럽의 배터리 회사 거기도 들어가요. 수출한단 말이에요. 수출을. 지금 통계청 자료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제가 다달이 한 번씩 띄워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2차전지하고 양극재 특히 양극재는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를 합니다. 셀보다 더 많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움츠려들고 그러는 조정 시기가 아니라 지금의 조정은 1분기 때 너무 많이 해서 올라서 못 사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잘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타이밍을 잘 잡고 또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접근을 하셔가지고 더 큰 시장에서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 많이 나오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공매도의 타겟 시제고 공매도의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오늘도 보니까 몇몇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매도, 투자 의견 매도는 사실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하고 그냥 더 이상 안 보겠다 니네랑 니네랑 이제 단절하겠다는 의미예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그런데 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23년도잖아요. 매도. 자, 여기에 요약이 뭐냐면 2025년도와 2030년도까지를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고평가다.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라고 나왔어요. 자, 2023년도에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현재 작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10%고 올해 15%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2032년도에 미국은 전체 판매량의 67%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는 이 시점, 그것도 확정된 지가 몇 달이 뭡니까? 한 달. 4월 11일 날인가 미국에서 확정 발표를 했으니까, 자, 한 달도 안 된 시기에서, 자, 2025년도, 2030년 밸류를 다 땡겨왔다. 과연 제대로 된 보고서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상식적인 선에서. 자, 앞으로 그 부분이 10년짜리를 어떻게 커질까? 제대로 가늠이 되는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확정치를 감히 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이라고 봐요, 저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발표하죠. 자,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의 자, 지난 2022년도인가요? 21년도구나. 21년도에 그 미래에셋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추정한 어닝 가이드예요. 이 자료가. 자, 근데 2021년도에 22년도 거를 어닝 가이드를 한 게 22년도에 매출 3조 예상을 했어요.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390억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4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4천억을 예상을 한 거예요. 자, 21년도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자, 미래에셋대우증권과 뭡니까? 삼성증권,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 그래도 난당인다는 리서치 재원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서 추정한 겁니다. 1년 뒤 거를. 자, 근데 22년도에 에코프로비엠 확정 매출이 얼마요? 5조 3천억이에요. 자, 여기 추정한 게 3조인데, 그리고 23년도 거 추정한 것도 4조 5천억이에요. 24년도 거 추정한 게 6조 7천억인데, 당시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했죠? 2조 나왔어요. 2조. 매출 2조 나왔어요. 자, 단순히 곱하기 4 하면은 단순히만 봐도 8조죠. 8조. 자, 그럼 24년도에 이때 당시 예상한 게 6조 7천억인데 이미 올해 2023년도에 넘어가요. 그리고 이미 틀렸잖아. 틀려도 이거는 그냥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쵸? 3조 예상했는데 5조 3천억이 나왔다고요. 말이 됩니까? 누구도 함부로 예상하지 말라라는 게 제 말이에요. 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의 캐파예요. 생산 설비. 자, 23년도에 지금 18만 톤 정도인데 내년에 24만 톤, 25년도에 40만 톤, 26년도에 55만 톤, 27년도에 71만 톤을 회사에서는 가이드로 제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컨콜 할 때 나왔죠. 컨퍼런스 콜 할 때, 자, 71만 톤이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좀 땡겨줄 수 있다. 그래서 26년도에 71만 톤을 보고 있다. 1년을 땡긴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서로 달라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을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달라고 줄을 섰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투자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금 보다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을 결정을 지으면은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이거 100만 톤까지 넘어갑니다. 100만 톤. 자, 단순히 현재 양극재가 톤당 5천만 원 정도 평균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1만 톤이면 35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고객사의 요청으로 증설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작년에 매출이 5조, 확정 매출이 5조 3천억인데 이거 27년도에 확정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배, 10배. 35조에서 50조짜리 매출이 나온다고요. 양극재 파는 회사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뭐 28조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 25년도, 30년도 거까지 멀티플을 땡겨와서 투자 의견 매도다. 이미 여기서 틀렸잖아요, 여기서. 그쵸? 자, 비단 얘만 그럴까요? 포스코 퓨처엠. 자, 마찬가지로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동시기에 발간된 거예요. 자, 21년도, 22년도에 2조 8천억 예상했는데 3조 3천억 나왔죠. 그래도 이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네요. 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양극재 캐파가 22년도에 요거잖아. 그쵸? 요거. 10만 톤이 채 안 돼요. 자, 점점 증가를 계속해줘.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SDI하고 40조짜리 나왔고요. LG엔솔하고 같이 32조짜리가 나왔죠. 지금 현재 기존에 받은 것까지 해서 92조예요. 자, 양극재는 수출이 더 많다고 그랬죠. 셀보다.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받고 있죠.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 불과 1년 반 전의 예상치가 틀린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더 급격하고 더 크게 시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LNF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미래에셋증권 22년도에 3조 8천억 찍었어요. 매출을. 자, 이때 예상할 때 2조 9천억. 자, 1조 차이가 납니다. 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1조는 어마어마한 거죠. 에코프로 PM 아까 2조 차이 났죠. 2조. 2조가 뭡니까? 더 차이 났죠. 자, 3조 8천억이면은 이때 당시에 23년도 매출 3조 9천억 잡아놨어요. 이게 1년 땡겨진 거예요. 땡겨진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은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좀 이상하다시피 할 정도로 앞다퉈서 소위 말하는 까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의 질적인 면을 좀 보면은 굉장히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직접 회사를 한번 갔다 와서 관계자들하고 직접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도달이 된 건가? 평균치가 다 도달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똑같을 겁니다. 21년도에 예측한 미래에셋증권 자료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리포트 25년도, 30년도 거를 땡겨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 후년 정도쯤 되면은 또 똑같은 요 동시기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때 어떤 의견을 낼지 사뭇 궁금해지죠. 요런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시장이 모든 산업이 큰 산업의 변혁기에는 침투율이 10%까지는 그래 이거 굉장히 좀 발전을 해서 야 이거 굉장히 좀 크게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15%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그랬어요. 캐즘이라고 했어요. 캐즘 효과. 요거를 뛰어넘어야지 그야말로 대세의 속도가 나는 국면. 그게 올해예요.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자본이 많고 하는 거예요. 왜? 선반영을 봐서 주가가
세게 올랐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을 받고 수렴을 시킨 다음에 또 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 과정에서의 작은 노이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최근에 배터리에 대한 뭐 얘기들이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 의견. 이게 가장 큰 화두죠.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에코프로 PM 공매도 올라가면 때릴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령, 야, 이거 들어와서 또 얘들 공매도 막 때리면 또 주가 작살나고 박살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S증권에서 8개 종목처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10만 전자 넘어간다고 막 해서 내가 9만 전자에 샀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6만 전자에서 계속 그냥, 적자가 어쩌느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2년 반이 지금에서 적자 나와. 자, 그런데 이런 보고서 낸 사람들이 여기서 9만 전자 때 삼성전자 리포트 한번 다 뒤져보세요. 자, 지금 현재 배터리에 대한 보고서 매도 멀티플을 다 땡겨왔다. 여기서 낸 보고서를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 했을 때 이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낸 보고서 내용이 뭔지 압니까? 10만 전자 간다. 목표가 상향. 15만 전자 간다. 서버가 확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중심이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그거였어요. 이 보고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 자, 공매도도 뭐냐면은 딱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2013년에서 2015년도.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저는 최근에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라든가 공매도 이슈가 이렇게 붉게 나오는 거는 정말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딱 10년 전이에요. 셀트리온.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그냥 차트 한번 딱 쳐보세요. 2만 원에서 4만 원이에요. 이 4만 원만 가면은 계속 공매도야. 2만 원에서 4만 원 가려고 하면 요거 좀 넘어가면 한 5만 원 잠깐 찍으면 또 금세 또 공매도. 계속 공매도. 이 시기가. 자, 이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내용이 뭐였냐면, 자, 셀트리온 3사가 매출 인식을 재고자산이 불투명하다. 셀트리온에서 만든 거를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렇게 토스해주고 거기서 또 매출을 잡고 하면 이중 더블 카운팅 되는 거 아니냐. 재고자산 갖고 니네끼리 뺑뺑이 돌리면서 재고자산 갖고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마치 중국 기업들 하듯이. 그런 게 주된 폭격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매도가 계속 나와. 공매도가. 믿을 수 없다. 니네 회계 자료는 믿을 수가 없다. 셀트리온. 2013년도부터 2015년도예요. 자, 이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공매도와 싸울랜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이오시밀러가, 자, 셀트리온 하면은 바이오시밀러 아닙니까? 바이오시밀러. 자, 바이오시밀러가 2013년도에 서정진 회장이 본격적으로 해서 유럽에서 승인 얻고 매출이 나오는 시기예요. 매출이. 근데 이 보고서는 뭐냐면은 이 매출이 나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으로 니들끼리 물건 재고자산으로 돌려가지고 매출 인식 서블 상계하고 해서 나온 거 아니냐. 부풀려진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다. 공매도. 서정진 회장이 대놓고 공매도하고 전쟁 선포하죠.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이때가 시작이었잖아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계속 확장이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0배 올랐잖아요. 10배.
급기야 코스닥 넘버원 시가총액 코스피로 이전에서도 시가총액 넘버 3, 넘버 4 그렇게 돼 있었어요. 왜? 공매도를 치든 뭘 어쩌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셀트리온 실적이 급증을 계속하는 거죠. 10년 동안. 그게 주가에 반영을 받은 거예요. 자, 배터리 지금 공매도 애널리스트 보고서 딱 10년 전에 보는 듯해요. 근데 이 배터리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시밀러가 뭐 니들이 뭐 그 공매도를 치니 뭐 의견이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듯이 배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양극재. 없어서 못 파는 양극재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대표 주식이죠. LG화학. 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거, 요 정도 올 것 같고. 또 LG엔솔루션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 것 같다는데 여기 와서 반등이 확 나왔죠. 오늘 좀 약간 좀 밀렸어요. 이렇게. 자, 그런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물량 소화. 자, 이거 오른 거에 대해서 물량 소화 수렴이 필요한 거죠. 수렴이.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 자, 아이코프로.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가 여기였죠. 60만 원 잠깐 깨지고 나서 급등이 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 조정이 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격과 자, 이격은 수렴과 확산이 있죠. 자, 엄청나게 확산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렴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렴을 시키는 과정. 그래야지 더 크게 멀리 갑니다. 자, 이거는 공매도가 어쩌고, 아,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빠졌어.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내서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2032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미래예요. 이미 정해진 미래. 자, 2020년도부터 슬슬 시작해서 불을 붙여서 시작이 되는 발목 단계. 그럼 어떻게 돼? 공매도, 매도 리포트? 결국 이 매도 리포트는 나중에 2, 3년 지나면은 서로 강분해서 매수 리포트로 안 쓰면 안 돼요. 왜? 시가총액 1, 2, 3위가 되기 때문에 펀드가 추정을 못하니까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는 애널리스트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명분이 있어서 매수세가 계속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끝나요. 끝난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지금의 조정은 자, 고맙게도 공매도와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됐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은 시기가 될 거예요. 요번 조정기가.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1월달부터 계속 여기 1월달 여기잖아요. 여기. 요 시점부터 계속 이 강의를 똑같이 계속 주구장창 배터리 2차전지 지금 조정이 와도 조정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매도니 뭐니 그런 거에 잡음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번 조정을 잘 활용을 하시라. 그런 의미로 강의를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항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예요. 제가 항상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현대차가 미국 진출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했죠.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현대차가 지금 몰라보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9.5%예요. 자, 기아차는 12%가 나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지난 2022년도에 전 세계 3위예요. 3위. 자, 전기차 플랫폼도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요거 올라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수렴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자리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배터리 양극재가 더 좋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포커스를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공매도 뭐 투자 의견 하향 주가 막 흔들리고 변동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절대로 여러분들 물러서지 마셔라. 조정은 있어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당연한 거고 그 조정은 수렴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수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산. 실적에 따라서 자연히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이 오고 조정이 와서 이격을 맞추면 또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실적과 연동을 해서 계속 가는 게 여러분들 K배터리다. 자, 이 시장은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차, 기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것도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변동이 굉장히 좀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도 많고 여러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는데 굉장히 무슨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좋은 얘기는 없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K배터리 앞으로 차근차근히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들 이번 조정기를 잘 기회 삼아서 저 문종 강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시간 안 좋았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조정기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